원고는 진짜 절친이었던 상간남한테 완전 배신을 당했던 거죠. 그냥 그런 친구가 아니고 아주 어렸을 적부터 친하게 지낸 정말 절친이었고, 이 상간남은 원고를 계속 보고 만나면서도 원고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렀으니, 오늘의 스토리는 절친의 와이프를 사랑한 상간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간남 소송의 원고와 상간남은 정말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원고 부부 그리고 상간남의 여자친구가 같이 휴가를 다녀올 정도로 서로를 잘 알고 있었던 사이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원고의 배우자, 원고의 다른 친구의 배우자, 피고 상간남 3명이 속해 있는 단체 채팅방이 있었고, 거기서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원고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기는 했죠. 원고 배우자 포함 여자 2명과 피고 상간남 1명, 이렇게 3명이서만 채팅방을 만들어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것이 조금 기분도 나쁘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니까 이제는 상간남이 원고 배우자한테 개인 SNS상으로 원고와 재미있는 일이 없는지를 물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상간남이 원고 배우자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고, 통화 시간을 보니까 1시간 넘게 통화를 한 적도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원고는 좀 그러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원고 배우자에게 주의를 주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 채팅방에 있었던 3명이 직접 만나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한날 셋이 만나기로 했는데, 그 중에 원고의 다른 친구 배우자가 갑자기 약속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자연스럽게 원고 배우자와 상간남 단 둘이 밥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기점으로 원고 배우자와 상간남은 본격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둘만 만나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셨고, 상간남은 원고 배우자가 듣기 좋은 말을 막 하기 시작한 겁니다. 상간남은 원고 배우자한테 네가 힘든 거 알겠다. 예전에 원고가 친구 만나거나 하면 잔소리한 것도 이해가 된다. 애들 보기 많이 힘들었을 텐데 라는 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위로를 해주며 결국 원고 배우자의 환심을 사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두 사람은 영화를 보는 등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간남이 원고 배우자한테 마사지를 받으러 같이 가자는 핑계를 대서 둘이 만났고, 막상 만나니 마사지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편하게 음식 이런 걸 먹으면서 같이 영화나 보자, 이렇게 꼬셔서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주로 낮 시간에 만나 모텔에 수십 차례 갔던 사건입니다. 원고는 진짜 절친이었던 상간남한테 완전 배신을 당했던 거죠. 그냥 그런 친구가 아니고 아주 어렸을 적부터 친하게 지낸 정말 절친이었고, 또 친구들 모임도 같이 하고 있어서 서로 얼굴을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상간남은 원고를 계속 보고 만나면서도 원고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렀으니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라면 원고 얼굴을 보면 미안해서라도 그만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상간남은 자신이 잘못을 했으면 친구들 모임에 자기가 그만 나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간남이 친구들 모임에 계속 나오는 거죠. 오히려 원고가 상간남 얼굴을 보기 싫어서 모임에 잘 나가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원고가 배우자와 상간남의 불륜을 알고 난 뒤에 정말 뚜껑이 열리는 일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 내용, 정도, 기간을 다 파악하고 증거를 모아둔 뒤에 상간남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정말 마음 같아서는 상간남 그냥 두고 싶지 않았겠죠.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 말 속에 느껴지는 그 분노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납니다. 간통죄도 폐지되고, 그렇다고 정말 분이 풀릴 정도로 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나한테 사과하고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해라, 이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간남도 절친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으니 사실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둘이 얘기를 하다가 상간남이 2,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간남이 이 약속을 잘 지켰다면 저한테 사건을 맡기지 않았겠죠. 네, 이 상간남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약속 이후 약 1년의 기간 동안 자신의 상황을 들먹이며 회피하거나 미루기에 급급했고, 결국 1년 2개월 뒤에는 목돈이 생기기 전까지 매달 원고에게 100만 원씩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했으나 결국 이것도 지키지 않았고 2,500만
100만 원 중에 지급한 것은 고작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진짜 이거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원고가 참다 열받아서 상간남한테 전화를 하면 상간남이 더 가관이었죠. 나도 힘들어 죽겠다. 이게 진짜 할 말은 아니잖아요. 원고는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못할 만큼 나도 힘들다니요. 결국 원고가 저하고 상담을 하고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실상 원고와 원고 배우자는 외도 발각 이후에 별거를 했고 아이들은 또 원고가 원고 어머니 도움으로 키우고 있었는데 이혼만은 결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저희는 부정행위 이후에 피고의 태도, 친구의 아내와 분류를 저지른 사실, 구두 약속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면서도 1년 넘게 고작 50만 원만 지급한 사정, 이런 것들을 주장해서 위자료로 2,500만 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원고는 이혼은 안 했지만 배우자와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고 어린 자녀들이 있었는데 원고 홀로 키우게 되면서 자녀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친구들과도 사이가 서먹해지면서 친구까지 잃게 되는 정말 삼중고를 당해 많이 안타까웠던 사건입니다. 법원도 이런 사정을 참작해서 다른 사건들보다 위자료를 조금 더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라는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친구의 아내를 사랑한 이 상간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피고가 다른 여자분 한 명, 즉 원고의 다른 친구의 아내와는 어떤 관계였을까라는 점입니다. 이 여자분과도 이상한 관계였다면 이 상간남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의 상간남일 것입니다.